이제 드디어 청동기 시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이 뭔지 알아요? 청동이 뭐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마이크 선을 제가 지금부터 물어뜯을 거예요. 이걸 물어뜯으면 뭐가 나올까요? 구리가 나와요. 근데 구리는 선생님 이루도 물어뜯을 수 있을 만큼 무르죠. 그래서 너무 무르기 때문에 이건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구리에다가 주석이랄지 아연을 합금한 것을 청동이라고 그래요. 이 금속을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 자, BC가 뭐냐면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이란 뜻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예수님 태어난 지 얼마 살고 있어요?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세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지 한 2000년 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청동기가 처음으로 수입된 게 BC 20세기에서 15세기란 얘기는 예수님 태어나기 1500년 전,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1500년 전까지 500년에 이르러서 서서히 수입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부터 3500년 전까지 우리는 청동을 수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수입이 되냐면 중국이 아니라 북방 민족으로부터 수용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중국과 교역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청동기 시대까지만 해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악기 비파라고 있는데 비파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여기는 비파형 동검이라는 것이 북방 계열의 청동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청동기가 이제 우리나라에 수용이 된 건 바로 북방으로부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청동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자 따라해보죠. 벼농사 시작. 이 청동기 시대 처음으로 벼농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재배를 시작한 거죠. 정착생활 이후에. 이 여러 가지 식물이 열매를 맺는데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여기는 벼예요. 얼마나 열매가 많이 맺히냐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쳐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벼는 고개를 숙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열매가 바로 우리가 아는 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 수확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수확을 했어요. 어머니들 계시지만 밥할 때 쌀 요만큼만 넣고 물 부으면 밥이 어떻게 돼요? 한 공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걸 다시 우리가 먹잖아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뱃속에서 또 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확도 많이 되는데 적은 양으로 밥이 만들어지고 그 밥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단 말이죠. 옛날에 조피수 수확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으로 벼농사를 짓고 나서 처음으로 먹고 남는 농산물, 즉 잉여 농산물이라는 걸 체험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고민했어요. 버릴까? 아깝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창고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죠? 사유, 재산. 처음으로 재산의 개념이 만들어져요. 자, 재산이 생기니까 인간의 감춰진 더러운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나도 여기는 쌀이 있지만 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쌀도 뺏고 싶은 거죠.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는 지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무리의 장, 그래서 군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는 피지배자들을 지배하고 싶었겠죠. 그럼 이 당시 군장 지배자들은 얘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을까? 우리 지배자는 선택된 민족이야. 선민사상을 만든 거예요. 그 선민사상의 대표적인 예가 그 유명한 단군 이야기죠.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지거든. 아버지는 하늘이고 어머니는 고민. 이 희한한 단군왕검을 묻어야 되는데 그냥 막 길바닥에 묻을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봉부 만들어줄 거예요. 아니면 피라미드를 만들어줘야 돼. 재밌어요? 피라미드를 만들어줘야겠죠. 그 피라미드가 그 유명한 뭐예요? 그렇지, 고인돌이에요. 이 고인돌을 우리가 이제 그만 들고 있어야지. 네, 이 고인돌이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이거는 군장의 묘, 지배자의 묘인데요. 전 세계 고인돌의 약 절반가량이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인돌 천국이에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건 우리 민족의 자랑인 거죠, 고인돌이. 여기는 고인돌은 크게 탁자식 고인돌과 바둑판식 고인돌로 나뉘는데 옛날에 요 탁자같이 생겼나요? 그죠? 탁자같이 생겼죠. 요게 한강 이북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옛날엔 북방식이라고 부르고 얘는 한강 이남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남방식 고인돌이라고 옛날엔 배웠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요 탁자식 고인돌 남방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탁자식, 바둑판식이 정확한 명칭인데 바둑판처럼 생겼잖아요.
그럼 시체를 어떻게 놓는 거냐면 단군이 죽잖아요. 추정컨대 풍장이라고 그래. 반풍장.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시체가 썩어지는 거죠. 여기다 시체를 넣고 지금 기둥이 하나 두 개지만 두 개가 더 있어. 하나 둘 그래가지고 사방을 돌로 막아 놓습니다. 이게 고인돌의 원래 특징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바둑판식 고인돌인데 요거 특징은 요거는 땅 밑에 묻는데 반지하처럼 살짝 홈을 파요. 관 넣듯이. 그래갖고 홈을 파서 시체를 그 안에 넣고 관 대신 뭐 돌로 이렇게 관 모양을 짠다든지 해서 시체 붓고 그 위를 갖다가 여기는 돌로 턱하니 덮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생긴 집채만한 만약에 바위를 봤다. 파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위대한 발견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청동기 시대를 이제 살펴봤어요. 자, 근데 이 청동기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볼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가 바로 청동기 시대의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가 뭐예요? 그렇죠. 바로 고조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고조선이란 나라는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철기를 수용을 해요.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쯤에. 그래서 철기 시대까지 존재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고조선은 여기 있는 1500년 정도, 1500년 정도를 단군 왕검이 다스립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뭐냐면 이 단군 할아버지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아요. 성이 단시고 이름이 군왕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합성어입니다. 요 단군이라는 건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란 뜻이고 왕검이라는 건 무리의 장,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통령은 정치만 하지만 이 당시의 지배자, 이 당시의 대통령은 정치와 제사를 동시에 지내는 재정일치 사회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1대 단군, 2대 단군, 3대 단군, 4대 단군, 5대 단군에서 쭉 단군이라는 명칭의 지배자가 고조선을 다스렸던 시대가 바로 1500년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다 이제 막판 100년에 가서 위만조선이라는 시대가 와요. 자,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 역시 중국 사람이에요. 자, 이 위만이 고조선에 망명을 해오는데 여러분도 혹시 진시황 아세요? 진시황 죽고 진나라 망하고 이제 한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전쟁했겠지. 그럼 전쟁을 피해서 난민들이 이동했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당시 고조선 왕이 누구였냐면 이제 준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여기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위만을 비롯한 난민들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위만한테 너 무술 잘한다며 너 칼을 가지고 변방을 지키는 박사가 되라. 장군이 되라 그러면서 박사로 임명을 했는데 여기는 위만이 그래서 쿠데타를 벌여요. 그래서 여기는 고조선의 준왕을 남쪽으로 내쫓아버리고 여기에 자신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위만조선 10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국 사람이 난민인데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이게 쿠데타 벌였으니까 기분 나쁠 노릇 아니야. 그래서 고려시대 쓰여진 삼국유사라는 책에서는 여기는 위만조선과 그 이전까지의 단군조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원래 국호가 조선이었어요. 근데 위만조선 이전의 시대에다가 오래될 고자를 붙여서 고조선이 이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호가 고조선이 아니고 고려시대 일현스님의 삼국유사에서 처음으로 고조선이라는 명칭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몇몇 분들이 기분이 나쁜 거야. 선생님 뭐 이 중국 사람이 말이야 우리나라 이거 은혜도 모르고 나쁜 놈 아닙니까? 그러는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여기는 위만이 중국인이 아니라 우리 동이족, 우리 민족이다라는 설도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그럼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냐? 이 위만이가 우리나라로 이제 난민 대표로 망명을 신청해 올 때 조선인의 상투를 틀고 조선인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가 조선인이란 증거 아니냐 이거죠. 자,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여기는 위만이 위만조선을 만들고 나서 국호를 그대로 조선으로 유지했다는 점. 그리고 토착 유민들 중에 많은 관리를 이렇게 임명했다랄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의 뿌리다
라고 주장하는 학계의 의견도 있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고조선의 전체 흐름을 봤고요. 자, 이번에는 좀 쪼개가지고 특징을 좀 볼게요. 여기는 이제 단군왕검 시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뭐냐면 건국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다들 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환웅이 있었는데 이렇게 땅을 내려봤더니 너무 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 있더라는 거야. 야, 이거 너무 좋구나. 내려가서 살아야지. 그래서 바람과 구름과 비를 주관하는 신들을 데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바람과 구름과 비를 주관하는 거는 이건 어떤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농경사회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내려와가지고 건국 이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국 이념이 뭘까요? 그렇죠. 인간에게 널불홍, 이익대릭, 인간에게 널리 이익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나라를 만들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문을 듣고 왜 짐승 두 마리가 나타나요? 하나는 호랑이고 하나는 그 유명한 곰이에요. 둘이 찾아온 거야. 곰은 따라온 거야, 호랑이를. 저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저희 소원이 있어요. 사람을 만들어주세요. 호랑이도 곰도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인간 근본주의, 인본주의 사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 환웅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늘하고 쑥을 먹고 동굴 들어가서 다이어트 해라. 이렇게. 다이어트. 티만 지우면 죽음이 돼요. 꼴막 고통스러워. 들어가서 그냥 마늘하고 쑥 먹고 막 사람 막 기도하다가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막 호랑이는 막 토하면서 싫어 그러면서 나가. 뛰쳐나가. 수천 년을 떠돌다가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온 게 88년도에 호돌이로 돌아와. 호랑이는. 그 여기는 곰은 이제 거기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그 고통을 이긴 결과 막 유전자의 변형입니다. 이렇게 변형이 와가지고 눈썹도 생기고 막 이렇게 입술도 생기고 해가지고 머리도 기르고 해가지고 여자가 됐어. 웅녀예요. 웅녀가 이제 여자가 됐으니까 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환웅이, 형체가 없지, 신이니까 이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여기는 웅녀와 사랑을 나눴고 그 결과 태어난 자식이 단군 왕검이다. 이게 바로 단군 신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접할 때 단순히 뭐 옛날 이야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는 당시에 우리 민족의 고조선의 탄생의 비화가 얽혀 있는 거지. 이거 어떻게 보시면 돼요? 하늘을 숭상하는 부족과 곰을 숭상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상하는 부족이 하나로 뭉치려다가 누가 뛰쳐나가고 호랑이 부족이 뛰쳐나가고 곰 부족과 하늘 부족이 만나서 그 부족의 대통령이 단군왕검이었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 건국 이야기에 숨은 고조선 탄생의 비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강성기 때는요. 중국 최고로 유명한 전국칠웅이라는 나라 중에 연이라는 나라와 대등할 정도로, 이때는 중국하고 대등할 정도로 이제 강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위만조선 때 그전에도 철기를 수행했지만 본격적인 철기를 수행하면서 더욱더 발전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위만조선 때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중국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당시 요 위만조선이 이제 뭘 하고 있었냐면 중개무역을 했대요. 어떻게 했느냐? 이 고조선의 영역 범위가 이렇게 중국 만주 지역을 포함하고요. 남쪽으로는 그 인천 앞바다 강화도 가보셨어요? 강화도? 강화도까지였어요. 인천 강화도까지. 근데 요 밑에 부족국가 진이 있었고 여기 중국 한나라가 있었는데 한나라로부터 물건을 사다가 진나라에 갖다 팔고 또 진나라로부터 물건을 사다가 한나라에 갖다 팔고 중간 이득을 엄청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하고 진나라가 화가 난 거지. 직접 교육을 했는데 그걸 고조선이 방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여기는 한나라가 고조선을 공격을 했는데 처음에 패수전투라는 전투에서 잘 막아냅니다. 근데 전쟁이 계속돼요. 1년여간. 근데 그때 내분이 벌어집니다. 고조선은 바로 분열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는 한나라가 그 니계상, 윤계상이 아니고 니계상이라는 관직을 가진 참이라는 사람 배반을 하여 여기는 고조선이 망했다.
수도는 왕검성이라고 하는데 왕검성이 어딘지 몰라요. 모르고 왕검성에 함락되면서 고조선이 망했다라고 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 뭐 기록은 다 돼 있지 않았겠지만 나라가 망했을 때 나라 망한 민족이 얼마나 처절하게 짓밟히는지는 우리 그 일제강점기 그 드라마나 영화 책 보면 그 뭐 다 알 수 있잖아요. 뭐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거라고. 이렇게 고조선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고조선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단군의 의미를 좀 보려고 그래요. 이 단군은 우리의 뿌리죠. 항상 나라가 망할 때마다 여기는 단군을 우리는 찾았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대표적으로 단군이 우리 역사책에 처음으로 기록된 게 고려시대 때 우리가 이민족한테 지배당한 적이 몇 번? 반만년 동안? 2번. 한 번은 일제강점기, 한 번은 몽골 징기스칸 후예한테 지배당하잖아요. 그 고려시대 때 그때 징기스칸의 나라를 원나라라고 그러는데 이 원나라 간섭기 때 처음으로 책에 단군의 존재를 기록한 사람이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라는 책이에요. 이때 처음으로 단군의 이야기가 실립니다. 그리고 이승휴의 제왕운기라는 책에서도 단군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위기 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성기를 이룰 때도 단군을 이야기하는데 조선 세종대왕 때 단군 할아버지의 사당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세종을 자주적인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제에서 나라를 뺏기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이때 나철 선생님께서는 대종교라는 종교를 만드시는데 이 대종교가 바로 단군교가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독립군들이 활동을 했던 시기인데 우리 독립군들은 단군교로 무장을 했어요. 이게 대종교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우리 민족의 뿌리가 단군인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뭐라고 그래요? 루트라고 그러죠. 여기는 단군. 원나라 간섭기에도 찾았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도 찾았던 단군. 이 찾았기에 그 결과 루트가 벗겨지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바로 저 공식의 증명이 되겠습니다.